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휴일이죠.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안 되겠지만, 상세한 걸 찾고 싶으시면 또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경영권 분쟁 테마가 어쨌든 간에 이 4분기 때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몇 가지 종목을 좀 언급하고 왜 이게 들썩일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의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종목이 바로 고려 아연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5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5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고려의 아연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진짜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5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뭐 경영권 분쟁 명품과의 관계 정리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거의 지금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세 배가 거의 올라간 거니까 이런 상승이 참 이례적이고 또 기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제2의 고려아연 찾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지금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코스피 지지부진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 신고가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 또 경제 성장률 쇼크, 또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 또 환율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4분기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뭘까라고 봤을 때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테마, 이 부분을 좀 찾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시장은 제2의 고려아연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즉 1대 주주와 2대 주주 지분율이 차이가 적은데, 차이가 적은 회사, 이런 데를 찾으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이제 주주 환원이 좀 적은, 즉 밸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주주 환원이 적은 이런 기업들을 속되게 말해서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그런 데다가 이슈를 붙이고 뉴스를 붙여가지고 어떤 경영권 문제를 만들어내서 주가를 임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안 좋다든지, 회사가 정말 안 좋다든지,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아니면 회사가 너무 좋은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회사이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이게 신성장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재무 구조는 되게 건실한데, 굉장히 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타깃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즉, 회사가 너무 안 좋거나 또는 회사가 너무 좋은데 회사가 너무 재무구조가 좋은데 근데 신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데를 타겟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도 요즘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극성이죠. 금투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제는 적대적 M&A라는 부분보다도 이제는 경영권 공격 가능한 어떤 이슈 회사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라고 해서 체제주주 지분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1대 주주나 2대 주주 지분이 작거나 또 현금 부자 이런 쪽으로 타겟을 돌리려 한다는 거죠. 최근에 올해 초만 해도 이제 FN 가이드나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몇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어서 이제는 사모펀드가 이제는 어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고려아연은 이미 충분히 해먹었으니까 얘는 이제 제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제 생각은 제2의 고려아연은 한미사이언스가 될 확률이 높다. 한미약품 그룹은 정말 건실한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또 굴지에 또 여러 가지 이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적도 되게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성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그다음에 임씨 형제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한양정물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이 어디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숟가락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을 했다. 근데 한미약품은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론에서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올라갔고,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론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잠깐 주가를 보시면 이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주가가 사실 그때 높은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금은 또 이런 경영권 분쟁 테마로 엮인 종목군들은 또 금방 팔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연기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투심도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어쨌든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 속되게 말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주가를 띄워오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미사에서 그래도 제2의 어떤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나 이슈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12월 달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뭐 예정돼 있고 뭐 한미약품도 뭐 주총이 예정돼 있다 하는데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이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다. 올해에는 굉장히 이 이슈가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를 잘 보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IB 업계에 의하면 뭐 NC소프트, 한진칼, 금호석유도 한때 이제 이 이슈가 나왔었죠. 이제 일대 회장과 그 형제 간의 이슈, 한솔케미칼, 또 넷마블, 크래프톤, 엔소프트까지 나오고 있고, 한미사이언스, HLB, 광동제약 이런 바이오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DB, 현대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주가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고려아연도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주가가 한 달 넘게 3배가 올라갔으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를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세력들의 움직임, 또 수급의 움직임, 뉴스의 움직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저가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지주사들도 이번에 고려아연 사태를 통해서 결코 대기업이라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거고 고려아연을 먹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세력들이 대기업을 겨냥해서 어떤 경영권 분쟁을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그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주가치 실현의 목적으로 사모펀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는 뭐 배당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지분을 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관철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최근에 또 이런 매경 이코노미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적은 기업들, NC소프트, 뭐 금호석유, 한솔케미칼, 뭐 DB, 광동제약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또 동서 간의 이제 지분 경쟁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대 회장은 문제가 없었어요. 2대까지도 괜찮았었어. 근데 3대로 내려오면서 왜 우리가 기존의 아버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제는 이 흐름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비춰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림당과 대명 손호그룹의 갈등, 즉,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회사를 창립했던 이 일대 주주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 2대 주주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대 주주가 회장에서 이제 서거를 하고 2대 주주로 가면 어쨌든 간 형제 간의 승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자 간 승계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일대 주주가 승계를 할 때는 이거를 잘 마무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 주주까지는 괜찮은데 2대 주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지분율을 고르게 만든다든지, 뭐 형제가 뭐 1대, 2대, 3대 형제가 있을 거면 1남, 2남, 3남이 있으면 똑같이 경영권을 뭐 지분을 준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2대 주주까지는 뭐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3대 주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내가 선대의 의미를 따라야 되는 거지? 할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앞으로 독자적인 경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독자적 경영 행보가 발생하면서 여기서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모펀드가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불거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런 것들이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이 지분이 적은 때가 가장 이슈가 되겠죠. 지분이 적은 회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ESG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ESG라고 하는 이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때를 기회로 지배주 구조를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정리를 꾀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배구조가 적은 데는 내가 지분을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지분을 좀 값을 이제 쳐달라. 이렇게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ESG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지배구조 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를 통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어떤 이제 이슈화를 만들어내고 그네들은 그거를 통해서 주가를 팔아먹고 올려서 팔아먹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개입을 해서 자기 이제 배당을 이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은 제2의 고려아이를 찾기 나서게 됐고, 그게 지금 한빛사이언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이 어떤 또 유망한 어떤 상황들로 들어서게 됐고, 그 다음에 동서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도 뭐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경영권 문제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등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뭐 한서희 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놓여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HLB나 광농제약, 그 다음에 심지어 NC소프트까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디 쪽하고 이제 그런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대주주 김택진 회장이 김재준 회장의 지분이 12%, 그 다음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이게 사우디 쪽이거든요. 사우디 쪽에 대한 지분이 9%.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엠마보다 8%.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설마 배신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를 한번 고려하니 맞들렸잖아요. 붙들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어, 경영권 문제인 테마를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잘 살려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작은 종목에서는 뭐, 삼목의 S법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신도리코 뭐 이런 기업들, 고려제강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그런 그 교육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대주주, 이대주주의 지분율이 적은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경영권 분쟁에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쨌든 간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기업은 한미사이언스, 현재로서는요.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동서,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그 다음에 금호석유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금호석유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11월 초까지는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교환권 문제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연휴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또 힘차게 힘내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